수진아, 너니? 그 이름이 입술을 스치는 순간 공기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최범석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딱 30년 만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소리 내어 부른 건 시간은 흘러갔지만 그의 마음속엔 여전히 5살 소녀의 모습만이 선명했습니다. 까만 생머리를 나풀거리며 뛰어다니던 딸아이. 아빠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던 그 눈동자는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강남 100억대 자산가 최범석 회장의 저택. 차가운 대리석과 무거운 나무 가구들로 가득한 그곳은 화려했지만 온기는 없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식사 자리에 앉으며 은색 액자 하나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매일 아침 그러했듯이 사진 속 검은 생머리의 5살 여자아이. 미소 짓고 있지만 왼쪽 눈가만 살짝 접히는 특이한 웃음. 그의 딸. 30년 전 사라진 이후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을 감으면 지금도 그날이 생생합니다. 백화점 개장 행사, 인파에 휩쓸려 놓친 작은 손. 그리고 이어진 끝없는 수색과 기다림. 경찰의 포기, 아내의 이별, 그리고 자신의 무력한 외침들. 찬 수저가 그릇에 닿는 소리만이 넓은 식당을 채웠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의 식탁은 언제나 텅 비어 있었습니다. 딸의 빈자리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저택에 새로운 가정부가 들어왔습니다. 이수진입니다.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차분하고 낮은, 그러나 어딘가 익숙한 음색. 조용한 말투, 단정한 머리, 식탁에 수저를 놓는 손끝까지.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이상하리만치 낯이 익었습니다. 41세. 이력서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딸이 살아있다면 딱 그 나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기묘한 일치. 차를 내리는 방식, 양말을 가지런히 접는 습관, 자장가처럼 흥얼거리던 멜로디. 그 모든 게 기억 속 한 사람과 겹쳐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현기증이 밀려왔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며 그녀가 부르는 노래. 그것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밤마다 딸에게 불러줬던 노래. 창밖의 달을 보며 직접 만든 자장가. 누구에게도 들려준 적 없는 오직 딸과 그만의 비밀. 그 노래를 그녀가 아무렇지 않게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둥글둥글 우리 수진, 하늘의 별 따다 줄게.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마치 유리잔이 천천히 바닥으로 떨어지며 깨지는 순간처럼 그의 현실이 조각조각 부서져 내리는 기분. 그 노래는 절대 우연히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그 노래를 배웠나요? 그녀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한 표정.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알려준 건지는 기억이 나지 않네요.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서재의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만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30년간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았던 기다림. 그 사진 속 아이와 오늘 본 가정부의 눈웃음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눈가만 살짝 접히는 웃음. 그것은 수진이만의 특별한 표정이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지. 아니 혹시. 떨리는 손으로 그는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냈습니다. 수진이의 치아 기록,
머리카락 한 가닥, 그리고 DNA 검사를 위해 준비해 두었던 자료들, 30년간 매일 확인하던 것들, 그의 흔들리지 않던 일상은 그날 이후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강물이 봄을 맞아 서서히 녹아내리듯 30년간의 얼음장 같은 기다림 끝에 그의 가슴에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떨림이 돌아왔습니다. 가끔은 기다림도 보상받는 걸까요? 누군가에게는 너무 잔인한 시간이, 또 누군가에게는 기적을 준비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퍼즐 조각들을 맞춰가듯 최범석 회장의 눈은 이수진의 모든 움직임을 담아갔습니다. 온전히 기억하고 싶은 듯, 놓치고 싶지 않은 듯. 밥을 짓는 시간, 숟가락을 드는 방향,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 텀블러에 물을 따르는 각도까지.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30년의 그리움이 만들어낸 환상일지도 모른다고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모든 게 익숙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는 그녀의 모습. 왼손으로 잔을 받치고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만 잔을 잡는 특이한 습관. 그것은 5살 수진이가 과자를 먹을 때와 똑같은 동작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른스럽게 먹으려 해도 항상 그렇게 손가락 2개로만 집어 먹던 아이. 아침 햇살이 창을 통해 부엌을 비추던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수진 씨, 고향이 어디라고 했죠? 그녀는 설거지를 하다 잠시 멈추었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마치 희미한 기억을 더듬는 듯한 표정. 충북 단양이요. 어릴 땐 기억이 잘 안 나요. 5살 때 고아원에 있었어요. 그 말에 그의 심장이 한번 크게 요동쳤습니다. 마치 오래된 시계가 갑자기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처럼 멈춰 있던 무언가가 다시 돌아가는 느낌.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물 따르던 손이 공중에서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사라졌던 해. 그 후 몇 달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뒤지며 찾아다녔던 시간들. 그리고 그 해 겨울 단양에서 신원. 미상의 여자아이가 한 보육원에 들어왔다는 신문 기사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기대와 실망의 반복 속에 지쳐 결국 무시했던 그 단서. 당시 너무 많은 가짜 정보와 희망 고문 속에서 그는 마지막 힘마저 잃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묻어둔 기억, 지워졌던 단어들이 하나둘 머릿속에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양 보육원, 여자아이, 5살, 신원 미상. 저녁 식사 후 이수진이 퇴근하고 홀로 남은 거실에서 그는 창밖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30년의 시간은 그의 검은 머리카락을 하얗게 물들였고 매끈했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겼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만은 딸을 찾던 그날의 절박함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래된 서류 박스를 꺼냈습니다. 지하실 한 구석, 10년 넘게 열지 않았던 철제 캐비닛. 그 안에는 딸을 찾던 모든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 조서, 목격자 진술, 수십 장의 수색 지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딸이 가장 좋아했던 코끼리 인형 하나. 창백한 조명 아래 그는 먼지 묻은 천 인형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시간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왼쪽 귀가 찢어진 부분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문에 귀가 끼어 울며 뛰어왔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다 나을 거야, 수진아. 아빠가 치료해 줄게. 그 인형이 지금도 딸의 방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그 방에는 5살 소녀의 물건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는 그 방에 들어가 딸의 침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마치 그녀가 들을 수 있다는 듯이. 며칠 뒤 청소를 하던 그녀가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방의 문이 열리자 먼지 섞인 공기가 밀려 나왔습니다. 이수진은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고 침대 위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손이 문득 멈췄습니다. 그 인형을 꺼내 들었을 때 그는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간에 서서 숨조차 쉬지 않고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이상하게 익숙하네요. 이 귀가 찢어진 자국까지요. 저도 어릴 때 이런 거 꼭 껴안고 잤던 것 같아요. 왠지 냄새까지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최범석 회장의 귓가를 울렸습니다. 사라진 딸에게만 했던 그 이야기, 그 인형의 상처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진이와 그 둘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듯 그는 느꼈습니다. 바로 앞에 서 있는 이 여성이 자신의 딸이라는 확신이, 감각이 모든 이성을 압도했습니다. 기억은 잊혀져도 몸은 기억하는 법이라는 걸, 그리고 그 기억 속 움직임이 지금 그녀의 일상과 정확히 겹쳐지고 있다는 걸. 창가에 서서 인형을 안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과거의 수진이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같은 자세, 같은 표정, 같은 눈빛. 세월은 흘렀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 이제야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희망이 다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돌아온 시간의 증거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처음으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한 꿈을 꾸는 것 같았지만 그의 가슴 속엔 진실이라는 확신이 점점 더 크게 자라났습니다. 오래된 감정들이 물밀듯 흘러왔습니다. 기쁨, 안도, 두려움, 그리고 기대. 이 모든 것들이 뒤섞여 그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강한 것은 드디어 딸을 찾았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데려가지만 때로는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돌려주기도 하는 법입니다. 시니어의 마지막 기다림 마이너스 3번째 이야기. 그는 며칠 동안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는 수진의 옆모습은 석양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마치 오래전 아내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 속 어린 딸의 모습처럼. 최범석 회장의 가슴은 확신으로 가득 찼지만 입술은 마른 사막처럼 갈라졌습니다. 단 한마디도 쉽게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진실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테니까요. 그녀의 인생이, 그의 세계가, 그들이 쌓아온 모든 관계가 송두리째 뒤바뀔 테니까요. 30년의 시간은 그들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강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언젠가 다시 아빠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그의 마음처럼 흐릿했습니다.
그 비 내리는 소리 속에서 그는 오래전 딸과 함께 우산을 쓰고 걸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손이 그의 손가락을 꼭 쥐고 있던 그 따스함. 그리고 드디어 그는 작은 종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마치 평생의 무게를 담은 듯한 봉투. 두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그의 눈빛에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이걸 한번 검사해 보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봉투 안에는 그녀의 머리카락이 들어있던 브러쉬, 그리고 자신의 유전자 샘플. 봉투를 건네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이 이 작은 봉투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천천히 설명하자 그녀의 표정에는 의문과 놀라움, 그리고 어딘가 모를 기대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회장님의 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 질문 앞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칠 뒤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하얀 봉투 안에 담긴 한 장의 종이. 그 종이에 적힌 글자들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부녀 관계 99.97%. 숫자가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통계가 아니라 기적이었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명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종이를 가슴에 꼭 안은 채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빗소리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졌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마치 30년 전 그 아이를 잃었던 순간처럼. 그러나 이번에는 상실이 아닌 재회의 순간이었습니다. 꽉 막혔던 숨이 터져 나왔고 그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단 한 방울의 희망이 30년의 어둠을 밝히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자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퇴근 준비를 하려다 문 앞에 놓인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열어보니 작은 코끼리 인형. 왼쪽 귀가 살짝 찢어진 오래된 인형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장. 떨리는 손으로 쓴 듯한 글씨가 잉크의 번짐 사이로 보였습니다. 수진아, 아빠다. 단 3글자였지만 그녀는 순간 가슴속 어딘가가 벌떡 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깊은 잠에 빠져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이름 모를 감각이 전신을 타고 흘렀습니다. 손에 든 인형에서 희미한 라벤더 향이 났습니다. 낯선 향기인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인형의 찢어진 귀를 손가락으로 더듬자 갑자기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울음을 그치지 못하는 자신을 누군가 부드럽게 안아주는 모습. 그리고 속삭이던 목소리. 다 나을 거야, 수진아. 아빠가 치료해 줄게. 기억은 없었지만 심장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장가의 멜로디, 늘 손을 잡고 걷던 골목, 부드럽게 불러주던 그 이름. 그 모든 순간들이 편지 한 줄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마치 단단했던 댐이 무너지듯 기억은 아니지만 감각으로 남아있던 모든 것들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수지는 인형을 꼭 안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알 수 없는 서러움과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왜 느끼는지도 모를 감정이었지만 그것은 분명 진실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집 식탁에는 두 사람이 함께 앉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들은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 잃어버린 시간들, 그리고 각자의 삶에 대한 조각들. 퍼즐 조각을 맞추듯 그들은 함께 그림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하나는 딸의 기억을 지우지 않았던 아버지. 세월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디며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억은 잊었지만 온몸으로 돌아온 딸. 두 사람의 만남은 늦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했습니다. 그는 다시 아침마다 은색 액자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창가에 비치는 햇살처럼 그의 얼굴에는 따스한 미소가 피어납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수진아, 오늘도 잘 지내고 있지? 아니죠. 수진아, 오늘도 함께 아침 먹자. 동일한 루틴이지만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30년의 기다림을 완성시킨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은색 액자 속 소녀는 더 이상 추억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인생이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아가는 여정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모든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데려가지만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돌아오는 법입니다.